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등했습니다. 8만원 회복했습니다. 오늘 반등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국 내에서의 호재. 요 내용 한번 보시죠. 요 내용입니다. 증시 공포론자를 어디에? 배당소득세 완화 카드에 코스피 V자 반등. 이런 영향도 있죠. 근데 이것까지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배당소득세 완화 카드에 코스피 V자 반등. 근데 이런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반등했어요. 근데 뭐예요? 먼저 강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3% 반등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동안 강했다.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 바닥을 기던 종목군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반도체 원전 제일 강했죠? 합치면 뭐예요? AI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5%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먼저 강했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모두 신고가 종목군들 안에서 시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외국인 투자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뭐 환율이 뭐 튀기 시작한다, 외국인들이 도망간다, 뭐 역대급의 매도세가 나왔다, 팔고 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환율이 올라가요. 한국은 수출 위주잖아요. 근데 수출 위주인 이 산업 구조에서 달러를 받아와서 원화 표시 실적을 내요.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실적은 잘 나옵니다. 달러는 똑같이 받아와. 원화로 바꿔. 원화를 더 주죠? 달러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적은 당연히 좋게 표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올라가, 즉 원화 약세 구간에 들어가.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시장이 흔들린다,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 외환위기가 안 오면 됩니다. 근데 이 외환위기를 막는 건 위에서 막는, 정부에서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외환보유고를 다 털어서 뭐 3천억 불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관세 협상에서 계속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뭐 수합을 해달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영향이 있나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위험성, 즉 외환위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면 종목까지 갈 것도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볼 것도 없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요.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건 코스피 내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코스피 비중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보세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비중 16%, 하이닉스 코스피 시총 비중 11%,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그냥 12, 16이라고 쳐볼게요. 몇입니까? 이거 30%예요. 29%니까 30%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 30%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올 겁니다. 몇 프로요? 17이네요. 시총 비중 1.4%. 그쵸?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 비중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없다가 아니라 시장이 찍어 누르는 상황, 즉 맨 위에 있는 요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시세가 안 좋아졌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갔나요? 그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미증시를 한번 볼게요. 미증시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죠. 이거 미증시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23년도부터 AI 터졌죠. 상승세, 상승세, 상승세. 근데 지금은 실적이 2배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꼼수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에 돈을 오픈 AI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오픈 AI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요. 그럼 이건 엔비디아에서 돈 주고 엔비디아 실적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얻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오픈 AI가 성과를 못 내잖아요. 그럼 요건 시장 버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왜? 엔비디아 가공 자본을 발생시켜서 엔비디아 돈으로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고 요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GPU를 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비디아 돈으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가 성과를 못 낸다? 이랬을 때는 버블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의 지금 GPU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요게 나중에 버블이 터질지언정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된다고요. 가격이. 그쵸? 그리고 요런 내용들 엔비디아 GPU가 더 팔릴 수 있어? 그러면
그 영향이 어디로 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GPU에 대한 수요 2배 증가, 지금도 전기 부족 사태에서 SMR이나 오클로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이제 수주에 임박했다는 겁니다. 수주해서 시공하고 주기기 납품하는 거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원전 1등, 2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등, 2등 모두 다 러시아 중국입니다. 러시아 중국이 미국 본토에다가 원전 지어요?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무슨 얘기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 상황은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적용됐기 때문에 반영됐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고가 돌파에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요 구간 5월과 6월달 요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2050년도까지 4배 증가시키겠다. 요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배 증가시키겠다고 했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SMR과 오클로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것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엔비디아부터 볼게요. 엔비디아부터 보면 어때요? 계속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년 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23년부터 엔비디아가 움직였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1.8달러부터 지금 고가 얼마예요? 57달러까지. 그쵸? 그러면 2달러부터 60달러까지 잡아보자고요. 30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실적도 확인되기 전에 먼저 올랐는데 이런 변동성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에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 올라가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10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5달러부터 200달러까지. 그쵸? 5달러짜리가 10배 올라 50달러, 20배 올라 100달러, 그쵸? 30배 올라 150달러, 40배 올라 2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오클로를 포함해서 뉴스케일 파워까지 어때요? 실적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안 나오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실적 잘 나왔다 그러던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런 거. 그쵸? 두산 3분기 영업이익 2313억, 반도체 훈풍의 2배. 그쵸? 이건 두산 그룹이 낸 실적, 즉 두산 테스다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실적인데 여기서 원전을 콕 집어서 본다면 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기존 22년, 23년, 24년, 25년 뭐 바뀐 게 있나요?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긴 밥캣에 대한 실적이 포함된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즉 원전에 대한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나와요? 실적이 지금 막 터졌을 때 주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 즉 여기서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하이닉스의 주가인데 하이닉스의 주가 주봉으로 돌려서 봤을 때 23년도에 지금 보면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요만큼 보잖아요. 1년 동안 23년 1월 73,000원 그리고 24년 12월 14만 원입니다. 2배 올랐다고요. 하이닉스의 주가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23년도 실적은 7.7조 원, 조원 적자입니다. 7조 7,303억 원이에요. 적자예요. 근데 2배 올랐다고요, 주가가. 그리고 24년도 실적 확인됐죠? 근데 확인되는 과정에서 쭉 이렇게 보면 24년도, 24년, 그쵸? 24년 1, 2, 3, 4, 5, 6, 7 고가 찍고 빠지죠. 이 조정이 요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적 확인, 여기는 추가 수요 증가. 엔비디아와 오픈 AI. 그러면 GPU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전기 부족 사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르네상스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늦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주가의 상승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요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려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모두 우리가 선반영하는, 즉 미래 가치가 좋아졌을 때,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선반영하는 구조 안에서 돌아간다는 점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이다. 상승 1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상승 1파는 언제 끝나느냐? 실적이 나왔을 때. 근데 원전에 대한 실적은 언제 나와요? 수주 이후에 나오죠. 그리고 원전은 장기간 오래도록 짓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획을 잡은 게 2050년까지입니다.
2050년도까지 원전 4배 증가시키겠다. 이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약세를 보이는 건 언제예요? 수주가 터져 나왔을 때. 또 하나가 있죠. 시장이 꺾였을 때. 근데 시장이 꺾이는 건 언제예요?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가 꺾였을 때. 삼성전자는 언제 꺾여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의 HBM 실적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 언제예요? 26년 하반기부터. 이제 HBM 퀄테스트 통과해서 양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요게 실적 반영이 되는 건 26년 최소 아무리 빨라야 3분기입니다. 못해도 1년 가까운 상승 기간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요 정도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했을 때 요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신고가 매매 상승세 180%대 7월 1일 올려보시면 151%대 7월 28일 또 올려보시면 8월 19일 117% 그리고 여기 9월달 10월 초까지 반등 확인하는 족족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았죠. 시세 또 나오죠. 이번 구간에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왜? 시장이 너무 강하고 미증시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무엇보다 유동성 장세가 내년부터는 예정되어 있다. 금리 인하 시작하죠.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지금 연준 내에서도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늦게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갈 일은 없다. 무엇보다 11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양적 긴축 안에 금리 낮춰 내년에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여기까지 더해지잖아요. 저금리 기조의 양적 완화. 2020년, 21년도의 상황이 요 상황에서 또 나오는데 왜 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그동안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가는 거냐? 보세요. 한화오션. 실제 나온 내용이에요.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원래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시장 반등했다고 또 반등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차익을 본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원래 강했었던 거 매수했죠? 신고가 돌파, 시세, 그쵸? 대략 2달 보유 101%. 두산에너빌리티만 100% 이상의 수익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은 계속 터지죠. NHN, KCP 같은 거. NHN, KCP 어때요? 신고가 매매. 하루 만에 20% 이렇게 수익 구간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보시면 코스피 3% 상승,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 급등 마감, AI 관련주들 포함해서 원전 조선까지 강세를 보였다.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를 낸다는 거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미국 선물도 1% 이상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단기간 반등 나오잖아요. 조정받고 다시 갑니다. 이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에 셧다운 해제가 됐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고가 뚫고 엔비디아 다시 신고가 나와서 막 $300, $400, $500씩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뭐예요? 주도주. 주도주 매매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소통방에서는 주도주만 매매하니까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번 주 주도주 위주로 매매 예정이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목요일 정도 수요일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신고가에서만 노리잖아요. 여기 네이버랑 같이 튀죠. 그리고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매 20%.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원전을 하겠다 그랬다 갑자기 안 해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건 뭔데? 친환경 에너지로 가나? 가능합니까? 그랬으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죠. SMR 주가 이렇게까지 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150%대 180%대 수익 구간 나오죠. 안 팔았지만 50%대 수익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반도체 어때요? 지난주 매매한 거 54%. 이것도 반등 확인이잖아요. 여기서 안 사잖아요. 확인하고 매매 구간 잡아야 된다고요. 다른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보세요. 매매 3개월 보유 76%. 그 뒤에 더 가죠.
엄청 강하죠? 강했으니까 더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매 못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에 집중한다고 신고가 종목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만 하면 조정 주는 것 같고 튈 때 되면은 가는 놈이 더 가니까 잡기가 애매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지금 조정을 받았고 22평 수렴하고 있을 때 22평 지지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싼 종목 사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비싼 종목입니다. 싼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근데 미래 가치가 10이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가 2, 3, 4 여기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아직 시세가 많이 남았고 그 끝은 삼성전자가 꺾이는 거를 보고 팔더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될지는 여기처럼 그쵸? 지난주 금요일날 로보스타 아까 전에 50%대 수익 구간 보셨죠? 로보티즈 100% 넘는 거 수익 구간 보셨죠?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